8장의 마지막 내용인 이제 8.8절의 페이저 회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8.7절까지 진행된 강의 중에 페이저 회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습하는 의미로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된 것이고요. 자, 페이저 회로를 도입한 배경은 회로 해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페이저 회로라는 것은 자, 전압과 전류를 갖는 시간 영역의 회로를 자, 그들의 페이저와 임피던스로 표기한 소자들로 대체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저항 회로와 동일한데 임피던스가 저항을 대체한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회로로 이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제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이제 페이저의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RLC로 표시된 뭐 저항, 그다음에 인덕터, 커패시턴스를 임피던스로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항상 확인해야 될 게 오메가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자, 저항은 그대로 이제 저항 값으로 바뀌면 되고 그다음에 인덕턴스는 J 오메가 L 그다음에 커패시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바꾸어주면 페이저 회로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5절의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회로가 이와 같고요.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졌을 때 전류 IT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류 I는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자, 전화번이 코사인 형태로 쓰여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표현할 때 기준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사인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코사인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지금 코사인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오메가 값은 지금 이 3이라는 것이 오메가 값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는 지금 5 코사인 3t라는 것을 자, 매그니튜드가 5고 오메가가 3이고 지금 위상이 0인 그런 전화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 페이지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매그니튜드와 위상을 가지고 표현하니까 5의 앵글 0도라는 페이저 형태의 전화번 값으로 표현이 되고 자, 지금 저항이 있고요. 자, 1옴 저항, 3옴 저항, 그 다음에 1헨리짜리의 인덕턴스와 지금 이제 9분의 1페럿의 이제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임피던스로 바꿔 주어야 되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저항은 그대로 R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1옴 그리고 3옴이 그대로 쓰여졌고요. 자, 1N리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로 쓰여야 되는데 지금 L 값이 1이고 오메가 값이 3입니다. 그래서 지금 J3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마지막 자, 9분의 1 패럿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 값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값이 3이고 C 값이 9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면 마이너스 J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 단위가 임피던스의 경우는 모두 죄송합니다. 옴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이제 시간 영역의 회로를 바꾼 것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회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페이저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페이저 회로를 여기 다시 그려줬고요. 자, 이 회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전류 I입니다. 자, 이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 자, 전류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전압원에서부터 공급되어서 지금 자, 이쪽 노드에서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자, J3이라고 하는 임피던스와 자, 3 더하기 J3이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거기에 자, 1옴 저항이 1옴 임피던스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저항을 G라고 보았을 때, 죄송합니다. 전체 임피던스를 G라고 보았을 때, G라고 하는 임피던스는 1 더하기 3 더하기 J3에, 마이너스 J3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임피던스를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자, 여기 병렬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한 것이죠. 자, 임피던스의 경우에 우리가 저항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역수의 합으로,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 합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임피던스는 3 더하기 J3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쓰여진 것처럼, 자, 역수의 합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1옴 저항을 더하게 되면, 자, 전체 임피던스가, 자,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가 4-J3으로 지금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를 구했으니까 I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G분의 5의 앵글 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지금 앞에서 구한 4-J3을 써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써지게 될 거고요. 자, 오랜만에 우리가 하게 되니까 4-J3을 다시 바꿔보면, 자, 지금 실수축으로 4, 그 다음에 허수축으로 3만큼, 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간 값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요 사이각이 이제 세타 값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제 3대 4대 5라고 하는 이제 특수 B가 있죠. 그래서 지금 빗변의 길이가 5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지금 탄젠트, 아크탄젠트 4분의 3 값을 구한 후에 거기에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마이너스 36.9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극좌표의 나눗셈 연산이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들은 매그니튜드들끼리 나누어주고, 자, 앵글들은 앵글들끼리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5 나누어져서 1이 되고, 자, 0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6.9도니까 플러스 36.9도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지금 우리가 구한 이 값은 요 I1이라고 하는 값이 1에 앵글 값이 36.9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고, 자, 전류가 I와 지금 뭐 여기는 I2라고 하겠습니다. I2로 지금 나누어지는데, 자, 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반대편에 있는 임피던스의 값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I라고 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값은, 자, 뭐 3 더하기 J3 마이너스 J3분의, 자, 반대편에 있는 것, I2 부분에 해당하는 것, 3 더하기 J3의 B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I1 대신에 여기 있는 값을 넣어주고 지금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자, 뭐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자, 뭐 중간 계산은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2의 81.9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매번 강조하는데 여기서 계산을 마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값은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표현된 값이죠.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분명히 5 코사인 3t라고 하는 실수 전압원을 넣고 시작했습니다. 자, 실수 전압원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실수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복소수 형태의 답 중에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실수 부분만 취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메가 값은 중간에 생략이 되었었죠. 근데 이제 앞에서 있었던 오메가 값이 있으니까, 자, 루트 2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의 코사인, 자, 오메가 t에 해당하는 3t, 그리고 지금 위상 81.9도를 더해준 값을 써주게 되면,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i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8.16을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 steady state current라고 하는, 자, 전류 IT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류 IT를 구하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자, 종속 전원이 있다는 것이 특이하네요. 자, 지금 보시면 3코사인 4t라고 하는 전류원이 이제 존재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다시 강조하면,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받아보면, 자, 페이저 서킷으로 바꾸기 전에 이 전원이 코사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 코사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원을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3의 앵글 0도가 되게 되고요. 자, 지금 오메가 값이 오메가 값이 여기서는 4에 해당됩니다. 자, 오메가가 4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4옴, 그다음에 8분의 1 페럿, 그리고 지금 2분의 1 V1이라고 하는 값을 변환하는 데 있어서, 자, 저항값은 저항값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8분의 1 페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J, 그다음에 4 곱하기 8분의 1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J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2분의 1 V1으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구해야 되는 전류 I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고, 그것의 페이저 형태를 여기에 써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종속 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V1 값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자,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4ohm의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1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V1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교류 전원인데 스테디 스테이트,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직류 정상 상태는, 자, DC가 붙어서 DC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디 스테이트는 교류 정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교류 정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자,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자, 강제 응답이 있고, 고유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고유 응답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자, 시간에 의해서 변화하는 형태의 답을 갖게 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교류 상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고유 응답 성분이 없어진 후에, 자, 강제 응답 성분만 남아있는 그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류 회로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고유 응답 성분이 사라지고 난 후에 강제 응답 성분만 남은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꾸어준 이 페이저 회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페이저 회로가 여기 그려졌고요. 자, 문제에서 보듯이 KCL을 이용하겠습니다. 노드 A에서의 KC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예정이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가 지금, 자, 3의 앵글 0도가 있고, 나가는 전류가 I,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I1으로 보겠습니다.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자, 지금 3의 앵글 0도짜리 전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V가 아니라 암페어 단위가 쓰여져 있어야 되죠. 자, 3의 앵글 0도짜리 전류가 들어가고, 그것이, 자, I와 I1으로 나눠져서 나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I라고 하는 것은 지금 4ohm이고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I는 4분의 V1의 관계를 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I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인데,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위치에서의 전압이 V1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전압이 마이너스, 플러스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V1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2분의 1 V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I라고 하는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 J2분의 V1 마이너스 2분의 1 V1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표현하게 되면, 자, 들어오는 전류 3, 그리고 앵글 0도는 나가는 전류 I와 지금 마이너스 J2분의 V1 마이너스 2분의 1 V1 이라고 하는 이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1이라는 것이 4i라고 하는 관계식.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4i라고 하는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양단에, 이 식에서 양단에 마이너스 J2를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양단에 마이너스 J2를 곱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J2i 더하기 자 2분의 1 V1 자 이것을 다시 이제 V1은 4i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여기 V1 대신에 넣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J6의 앵글 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표현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제 매그니튜드 값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고쳐주면, 자,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 지금 플러스 J가 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90도, 그러니까 1, 허수축의 1의 값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J를 뜻하는 것이, 자, 허수축의 마이너스 1 값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지금 90도는 90도인데, 지금 마이너스 90도에 해당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다시 표현해주면 매그니튜드 6의 앵글 마이너스 90도를 갖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라고 하는 값은 이 마이너스 j2분의 마이너스 j6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지금 마이너스 j6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구했듯이 6의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앵글 값 그리고 2의 마이너스 j2라고 하는 것은 자 직각 이등변삼각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2 루트 2의 앵글 45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나눠주고 앵글들은 앵글들끼리 빼주게 되면 자 루트 2분의 3의 자 앵글 마이너스 45도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복소수 형태의 답을 우리가 실수 형태의 답으로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이 포함된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여기 적혀진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8.17을 풀고 8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8.17을 풀기 전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파악을 하면요. 페이저 회로를 이용한 이제 페이저 해석법은 자,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즉 정상 상태 응답과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안정화된 회로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안정화 회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고유응답 성분은 시간에 대해서 없어지는, 서서히 없어지는 성분이죠. 근데 이제 강제응답 성분은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응답 성분이 0이 되고 난 후에 그 회로의 응답을 우리가 정상 상태의 응답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 고유응답 성분이 0이 된 후에 회로를 우리가 안정화 회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언제 쓸 수 있냐라는 것인데요. 자, 강제 응답을 구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정상 상태 응답을 구하는데 그리고 자, 안정화 회로에서 쓰인다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지금 8.17을 보시면 자, INT라고 하는 고유 응답 성분과 IFT라고 하는 강제 응답 성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페이저 서킷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IFT를 구하는 데만 페이저 서킷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INT라고 하는 이제 고유 응답 성분은 우리가 페이저 서킷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다루었었던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운 후에 재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제 특성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회로를 보시면요. 자, 4코사인 3t라고 하는 전화번인데 여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전화 V가 쓰여져 있어야 되고요. 자, 4코사인 3t라고 하는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고 자, 1옴 저항 그리고 1페럿 그다음에 1N짜리 인덕터가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속 전원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자, 종속 전류원이고요. 2분의 3 V
값을 갖고 지금 v라고 하는 값이 지금 여기 있는 이 v와 같은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우리가 자, 지금 이 위치에 있는 KV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자, 전류 I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2분의 3 V가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소자들에는 지금 I-2분의 3V 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KVL을 세워주면요. 지금 전압 강하의 합은 전압 상승의 합과 같다로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자, V는 1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I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V는 1 곱하기 I 값이기 때문에 자, V 이퀄 I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I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그리고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인데, 자, 그 전류가 I-2분의 3V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전압 강화의 합은 자, 전압 상승의 합과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중간 과정을 같이 좀 풀어보면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V 이퀄 I니까 여기 V 대신에 I를 대신 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I 더하기 0부터 t까지의 마이너스 2분의 1 i의 d 타우 플러스 vc의 0 플러스 더하기 dt분의 d의 마이너스 2분의 1 i의 는 4 코사인 자, 3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 문제 양단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dt분의 di 마이너스 2분의 1i 마이너스 2분의 1의 dt제곱분의 d제곱 i는 자, 마이너스 12 사인 3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약속했었던 규칙입니다. 그래서 1로 맞춰주게 되면 자, dt 제곱분의 d제곱 i 마이너스 2 곱하기 dt분의 di 플러스 i. 자, 여기 부호가 틀렸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요. 자, 24 사인 3t라고 하는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차 미분항은 s제곱, 그 다음에 1차 미분항은 마이너스 2s 플러스 1 이퀄 지금 0으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유응답이기 때문에 강제응답 성분이 없어져야 되고 고유응답 성분 0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s제곱 마이너스 2s 플러스 1은 s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이퀄 0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s 값을 구하게 되면 s1 값과 s2 값 모두 1인 자, 중근을 갖는 경우죠. 자,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특이한 것이 자, k1 exponential t 그리고 자, t를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이제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자, 중근을 갖는 경우는 이와 같이 t를 한 번 더 써줘서 k2 t의 exponential t로 구할 수 있고요. 자, k1과 k2 값은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k1, k2 값은 그대로 놓고 이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유응답 성분을 구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강제응답 성분을 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페이저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저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처음 확인해야 될 것이 자, 코사인 값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값을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 오메가 값이 지금 3에 해당된다는 것 이거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이것을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4의 앵글 0도, 그래서 4의 앵글 0도가 나오게 되고, 자, 1옴은 그대로 1옴. 자, 1페럿은 j 오메가 c분의 1로 이거 풀면 되는데, 이 오메가 값이 4에 해당되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4가 아니라 3에 해당되니까, 자, j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j 오메가 l 값은 지금 j3 값이 역시나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j3, 그 다음에 마이너스 j3분의 1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 볼드로 써줘서 이제 페이저 형태다라는 것만 표기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한 페이저 서킷을 이용해서 이제 강제 응답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페이저 회로가 여기 주어져 있고 지금 단위는 이제 볼트가 쓰여져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로 해석을 역시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KVL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을 이용하게 되면 자, 전압 상승이 있고요. 자, 전압 강화가 지금 전부 일어났다라고 봤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1 곱하기 i라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값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이 써줬죠. 지금 j3과 마이너스 j3분의 1을 더해준 값에 자, 지금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잡게 되면 지금 i-2분의 3v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4의 앵글 0도로 바뀌게 되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요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j 3분의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된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v 값과 i 값이 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전류 i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3분의 4분의 4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결과가 2.4의 앵글 53.1도라고 하는 전류값이 나오게 되고, 자, 지금 이제 페이저 성분에서 이제 실수 형태의 답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IF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2.4 곱하기 코사인 자, 3t 플러스 53.1도 암페어라고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8장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과제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AC 스테디 스테이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류 정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이제 다뤘었던 내용 중에 자, 정상 상태 응답 혹은 정상 상태 안정화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고유응답 성분이 0이 된 후에 나타나는 회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고유응답 성분이 없어지고 난 후에 안정화된 회로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다룬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에서는 이제 회로의 단순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자, 마디 해석법과 막로 해석법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메가 값이 서로 다른 자, 상이한 주파수 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9.4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6에 나오는 지금 여기 스파이스 혹은 뭐 지금 이 툴을 이용하는 것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교류 정상 상태의 회로에서는 자, 원래 회로를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제가 붙는 거죠. 자, 교류 정상 상태여야지 우리가 자, 원래 회로를 페이저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저 회로로 바꿀 때는 자, 정연파 전원은 자, 페이저 전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RLC 엘리먼트는 자, 임피던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오메 법칙이 성립하고요. 자, 키르요프 법칙이 역시나 페이저 회로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자, 교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우리가 페이저 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전압 분배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미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결과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각의 임피던스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은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결과처럼 직렬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은 자, 그 임피던스에 비례되어서 분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죠. 자, 임피던스의 경우에도 저항과 동일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류 분배 법칙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것도 우리가 저항 회로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병렬 임피던스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자, 그들의 어드미턴스에 비례해서 분류된다. 다시 말하면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분류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저항 회로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9.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1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V1이라고 하는 값과 I2라고 하는 값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회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저 회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1과 I2 같은 경우에는 V1과 I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수 형태로 바꿔주지 않고 그냥 페이저 형태로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V1이라고 하는 값이 2옴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이고요. 지금 I2는 지금 -J5라고 하는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기 위해서 V1을 먼저 구해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V1이라고 하는 것이 2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 네모로 표시된 이 부분을 하나의 임피던스로 지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그 하나의 임피던스를 바꾸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간략화된 회로가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자, 매그니튜드 3의 앵글 45도라고 하는 전압 값이 자, 이 임피던스의 B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G를 먼저 구하게 되면요. 합성 임피던스 G를 먼저 구하게 되면 자, 어드미턴스 형태로 쓰게 되면 Y는 자, 지금 각각이 다 병렬 연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J10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J5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을 마치게 되면 4 더하기 10분의 1 J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G라고 하는 것은 Y분의 1, 어드미턴스의 역수가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G는 Y분의 1로 쓰게 되면 자, 지금 이 연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결과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3.45 마이너스 J 곱하기 1.38 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를 이제 구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직렬 연결되어 있는 임피던스들 간의 B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2 더하기 마이너스 J3 더하기 G분의 2 자, 여기 저항에 해당되는 2가 쓰여져 있고요. 거기에 자, 전체 전압값 3의 앵글 45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구체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계산을 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가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산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학용 계산기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공학용 계산기를 구입을 해서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1을 구했으니까 I2를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I2는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요. 자, 전류 I가 지금 여기까지 도달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류 I가 여기 있는 임피던스들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눠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I라고 하는 전류를 먼저 구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V1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자, 0.429 매그니튜드의 앵글 83.8도라고 하는 지금 값이 전류 I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것이고, 자, I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의 역수에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계산 결과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극좌표 형식의 곱셈 연산이기 때문에 자, 매그니튜드끼리 곱해주고 앵글들끼리 더해준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번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단순 합으로서 우리가 전체 합성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전류원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합으로서 단순 합으로서 우리가 등가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내용과 동일하죠. 자, 결과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까다롭게 생각할 것 같은 태분행 노튼 정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과 같이 그 정리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저항 회로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지금 이 두 개,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등가 회로이기 위해서는 자, GT라고 하는 태분행 등가 임피던스, 그리고 GN이라고 하는 노튼 등가 임피던스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그리고 VT라고 하는 태분행 전압과 자, GN 곱하기 IN이라고 하는 값이 같으면 우리가 이 두 개의 회로가 등가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태분행 등가 전압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회로에, 주어진 회로의 개방 회로 전압을 구하면 되고, 자, 노튼 등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단락 회로의 전류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GT 혹은 GN이라고 하는 등가 저항은 자, ISC분의 VOC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아마 뭐 복습을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다뤘던 내용이고 우리가 2학기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복습 내용으로서 같이 다뤘었습니다. 자, 태분행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복잡한 회로가 주어져 있더라도 그 회로를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과 저항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두 개의 단자가 개방된 어떤 회로도 그 개방된 단자에 연결된 전화번 VTH 한 개와 자, 직렬 저항 RTH 한 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태분행 정리의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VTH라고 하는 것은 A와 B 양단에 걸리는 개방 회로 전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RTH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구한 AB 사이에서의 자, 개방 회로 저항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가변 저항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이제 부하 저항이라고 생각해서 없앤 후에 자, 다시 말하면 개방시킨 후에 자, 개방 회로 전압을 구하게 되면 자, 36V의 전압이 3옴과 지금 6옴에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죠. 자, 1대 2의 비로 나누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옴에 12V, 6옴에 24V 걸리게 되는데, 자, 개방 회로 전압은 지금 여기 6옴에 걸려 있는 저항에 6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4V가 인가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이 VTH 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등가 저항 값을 구해야 되는데, 등가 저항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전원을 제거하는데 독립 전원만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한 후, 자, 독립 전원이 제거되고 난 후에 이제 그림인데, 자, 독립 전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독립 전압번은 단락시키고, 독립 전류원은 개방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독립 전압원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단락시킴으로써 없앨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3옴과 6옴이 서로 병렬 연결된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이 2옴에 해당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여기까지 구한 것이고요. 2옴에 해당되기 때문에 태분행 등가 저항, 등가 회로가 자, 이와 같이 24V 전압원에 2옴 저항이 직렬 연결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완성된 형태를 다시 그려줄 수 있고요. 자, 앞에서 배운 이제 태분행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2를 보시면요. 예제 9.2가 요구하는 것이 저항 R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자, 정연파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전류인데 자, 그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이 1A가 될 수 있도록 자, 저항 R값을 구하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항 R 값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자, 독립 전압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 패럿 커패시터, 그 다음에 2분의 1 헨리, 그 다음에 1 헨리짜리 인덕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저항 R 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태분행 정리를 이용해서 간략화한 후에 문제를 풀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분행 등가 회로를 구하는데 저항 R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태분행 등가 회로를 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1과 2의 위치, 즉 여기 위치를 오픈시킨 후에 태분행 등가 저항과 자, 개방 회로 전압 혹은 태분행 등가 전압원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구하는 것이 VOC 값을 구하는 것이고 자, VOC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위에서 회로를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이 개방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방되고 난 후를 보시면 자, 전류가 흐를 때 지금 여기 2분의 1 헨리짜리 요 인덕터를 통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고요. 그럼 모든 전류는 이런 형태로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1과 2의 위치에서의 자, 등가 전압 혹은 이제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값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L1이라고 하는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과 동일한 전압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VO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 직렬 연결 임피던스의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J 오메가 L1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분의 자, J 오메가 L1 곱하기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V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페이지 형태로 바꾸게 되면 10의 자, 앵글 17도가 지금 여기 V1에 죄송합니다. V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회로를 임피던스 회로로 죄송합니다. 페이저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구해주게 되면 자, J 오메가 C분의 1로서 구할 수 있는데 오메가 값이 4죠, 여기서는. 자, J 곱하기 4 곱하기 8분의 1분의 1로 구하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1N짜리 회로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1이니까 자, J 곱하기 4 곱하기 1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직렬 연결 회로의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한 결과가 나왔고요. 자, 지금 여기 10의 17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전압원의 페이저 형태.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0의 17도라고 하는 VOC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VOC 값을 구했으니까 GT 값을 구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GT 값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개방회로 전압을 자, 단락회로 전류로 나누어주는 형태로 풀어볼 거고, 자, 두 번째는 저기 있는 것처럼 자, 소스 킬링 형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자, ISC와 VOC를 구해서 푸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VOC는 지금 이미 앞에서 구했습니다. 앞에서 구한 그 VOC를 이용할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ISC를 이제 구해야겠죠. 자, 지금 ISC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1과 2 사이를 단락시켰고요. 그러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1헨리와
여기 있는 2분의 1 헨리의 인덕터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병렬 연결 인덕턴스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저항과 동일하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L1 더하기 L2분의 L1 곱하기 L2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합성 인덕턴스는 3분의 1 헨리로 주어지게 되고요. 자, 그것에 대한 임피던스 GL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J 곱하기 3분의 4라고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 L 값이 3분의 1, 그리고 지금 오메가 값이 4이기 때문에 J 곱하기 3분의 4가 나오는 것이고요. 앞에서 구했었던 합성 인덕턴스를 이용해서 회로를 다시 간략하게 표현했고요. 자, 그것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VL이라고 표현했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VL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줄여줬던 인덕터가 여기가 2분의 1 헨리, 그리고 여기가 1 헨리짜리 인덕터가 있었던 건데, 자, 이것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L로 지금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도 VL입니다. 왜냐하면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자, 그 각각의 소자에 걸려있는 전압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었죠. 자, 그래서 VL을 구한 후에 지금 2분의 1 헨리와 VL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ISC를 구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VL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VL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8분의 1 페럿과 지금 3분의 1 헨리의 임피던스 값에 비례해서 지금 전압이 나눠져 들어간다라고 지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J 오메가 L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 분의 자, J 오메가 L 곱하기 V로서 지금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0의 마이너스 163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20의 마이너스 163도로 나와 있고, 자, ISC를 구하게 되면, 자, VL이라고 하는 값을 지금 J 오메가 L2로 나눠주면 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오메가 값이 4고 L2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값들을 대입해서 문제를 써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급좌표 형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20을 2로 나누어준 10이 나오고, 자, 마이너스 169에서 9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53이 나오게 되는데, 자, 360도를 돌아가게 되면, 자, 지금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53도를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플러스 방향으로 107도만큼 돌아간 것과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107도를 대신 써줬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53도가 쓰여져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자, 마이너스 107도가, 죄송합니다. 107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지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VTH는 앞에서 구했고요. 그러니까 VOC 값은 앞에서 구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GT 값을 구해야 되죠. 자, GT 값을 구하기 위해서 ISC 값을 구했고요. 자, 그 결과를 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J2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한 것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인 이제 소스 스케일링을 이용한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소스 스케일링 방법을 이용해서 GT를 구하게 될 거고요. 자, 독립전화번이 있기 때문에 그 독립전화번을 단락시키는 방법으로 없애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독립전화번은 단락시켜주고, 자, 독립전류원은 개방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번이 없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GT를 구하면 되는데, 자,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먼 쪽에 위치하는 것이 8분의 1 페럿이고요. 그 다음 위치한 것이 1N입니다. 그리고 8분의 1 페럿 캐패시터와 1N 인덕터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2분의 1 헨리 인덕터가 그것에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J 오메가 L2와 이것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합을 구하고요. 그리고 L1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금 여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구하게 되면,
자, gt 값은 -j2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과 동일한 값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voc 값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2 곱하기 10의 앵글 17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복잡했었던 회로가 전압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하나인 회로로 이제 간략화 되었고요. 자, 저항 R에 흐르는 전류의 매그니튜드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자, 지금, 여기, GT라고 하는 임피던스와 저항 R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R 더하기 GT분의 VOC라고 하는 값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 이것의 매그니튜드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R제곱 더하기 4의 루트 분의 20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매그니튜드, 죄송합니다. 극좌표 형태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R제곱 더하기 4의 루트가 이제 그것의 매그니튜드 값이 되는 것이고, 자, 매그니튜드들 간의, 나눗셈 결과가 전체 IR의 매그니튜드 값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 매그니튜드 값만 우리가 신경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R 값을 구하게 되면 6 루트 1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튼 정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튼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원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전류원 한 개와 저항 한 개의 병렬 회로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튼 정리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두 개인 어떤 회로망도, 어떤 복잡한 회로도, 자, 한 개의 전류원과 한 개의 병렬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와 마찬가지 회로가 주어져 있고, 이 경우에 지금 A와 B 사이에 이제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게 되면, 자, 단락시키면서 지금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옴, 2옴, 그 다음에 이 단락회로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이 없는 도선이 연결되면 그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게 되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무시할 수 있고, 자, 이와 같이 모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3옴 저항과 36V 직류 전압원, 그리고 지금 여기 단락회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짜리 저항과 하나짜리 전압원이 있는 회로로 간략화가 되는 것이고, 그때 AB 사이를 흐르는 전류는, 자, 오hm 법칙을 이용해서 1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방시키고 난 후에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자,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3옴 저항과 6옴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소스킬링 방법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직류 전압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난 후에 3옴 저항과 6옴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2옴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자, 전류원 하나와 저항 하나인 회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줄일 수 있고, 자, 우리가 앞에서 생략했었던 부하 저항을 같이 써주게 되면 등가 회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9.2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